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9강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 학습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는데요. 겸용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겸용주택. 이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 그런데 이때 이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점포 면적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부등호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분만.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거기 나왔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어지요. 주택 점포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보다 점포 면적이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아닌 거.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자,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점포라든가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합숙소 줄거세요.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 번째,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별장 이런 것들은 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를 사용하는 것이 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중 1세대 요건에 해당하려면 당해 거주자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요, 1세대 1주택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없으면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는 거주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거기 30세라는 것은 만 30세니까 31세가 되겠죠. 30세 이상인 경우. 또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원이 불가피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또는 여러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다.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지요. 이때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강동구의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강남구의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세대가 되겠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경우 주택 여부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소유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지요. 이 1층부터 5층은 상가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이고 6층부터 20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만이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겸용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 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를 교환하거나 농지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 분합이라는 게 뭡니까? 분합이라는 것은 농지 일부를 분할하고 일부는 합병하는 것을 분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는데 비과세가 되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는 쌍방 토지가액 차익이 큰 변화 줄차요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4분의 1 이하. 여러분 보세요.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한 가격이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A 농지의 개별 공시가는 100만 원이고 B 농지는 75만 원입니다. 이때 100만 원짜리와 75만 원짜리를 교환했을 때 그 교환한 차액이 25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하고 75만 원이니까요. 그 교환한 차액이 큰 가격과 비교해서 100만 원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했다면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거기 농지 교환 분합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4분의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과 80만 원, 100만 원과 90만 원.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과 60만 원이었다면 이거는 양쪽 모두 과세가 되겠습니다. 교환한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니까요. 또한 경작한 후에는 반드시 3년 이상 경작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 분합하는 농지는 3년 이상 제촌에서 작용하여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교환 후에 몇 년 이상 경작하라고요? 3년 이상 경작을 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분의 1 이하와 3년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거나 직계 존속 부모님 여러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고 자녀는 직계 비속인데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거나 또 처녀 총각이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쳐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 세 가지가 나왔죠.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역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거지요. 동거봉양하는데 아들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아들은 무주택자고요.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무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부인이 집 하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한다. 그런데 부모가 60세 이상이고요. 자녀가 무주택인데 부모를 동거봉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혼인했죠. 근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했으니까 이것도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1세대 2주택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것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이 되겠고요. 자,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것도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죠. 합간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넘겨보세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처녀도 1주택, 총각도 1주택,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 제가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농어촌 주택 보유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과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7번 실수요 목적입니다. 실수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지방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골에 실수요 목적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취약, 남편의 근무상 형편, 또 질병 요양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반 주택 팔게 되면 비과세 하겠습니다. 해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가로 열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 2년 이상일 겁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로 인한 이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는데, 이때 장기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 2년 이상일 것. 양도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9번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영목이질하는 거죠. 장기간 저당 담보주택. 여기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장기간 10년 이상 저당을 잡고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받는 거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일시에 처분해서 채무를 청산하는 내용이 장기 저당 담보주택입니다. 또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주택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이 완공돼서 입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경우 10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내용 10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처분 제한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데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 처분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거?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일반주택 갖고 있고 상속을 받아서 1세대 2주택이면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2주택입니다. 문화재 주택입니다. 이때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 내가 일반주택과 시골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 수도권 외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이 되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이 되었다. 이것도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실수요 목적이니까 아이들 취약 문제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질병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귀농주택 요건입니다. 줄쳐요. 여러분, 농어촌 주택에는 3가지가 있죠. 상속주택, 귀농주택, 이농주택. 상속주택에는 농어촌 주택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요. 귀농주택의 요건입니다. 연고지에 소지할 것. 연고지라는 것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연고지라는 것은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 연고지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그리고 귀농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주택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네 번째, 영농 목적이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그렇죠? 농지 소재, 그 주택 소재지에 농지가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러분, 농지법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지취득 자격 증명 얻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다섯 번째,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귀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헐고 다시는 거지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야 됐다. 여러분, 재건축 사업이 무산돼 가지고 그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낼까요? 그렇죠. 재건축이 무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을 다 철거했죠. 그러면 나대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 보유기간 모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 보세요. 주택 및 부속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보유기간 관계없고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게 개정된 게 나왔는데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됩니다. 2013년 2월 15일에 개정되는데요. 몇 년 이내요? 5년 이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택이 있었는데 전체를 수용당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존주택을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외 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그러면 여러분 국외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국외로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또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취약. 남편이 해외 발령받아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사를 가고 국내에 있는 주택은 출국일로부터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요? 2년 이내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1세대 1주택,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양도 및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취득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방세 배울 때 취득세에서는 취득식이라는 말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시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그렇죠. 양도시기는 언제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돈 받은 날이 되겠죠. 대금을 청산하는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등기 접수일, 거기 나왔죠. 등기부, 등록부, 병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예 개시일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라고요? 명의 개서일.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활부 판매 매매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여러분, 장기 활부라고 하는 것은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1년 이상에 걸쳐서 회수하는 방법이 장기 활부 판매가 되겠죠. 이때는 이거 별표시 하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출처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새로운 땅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땅은 옛날에 적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이게 바로 증한지가 되겠고, 감수된 경우는 감한지입니다. 그러니까 증한지 감한지입니다. 환지를 받았는데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을 더 받거나 적게 받았다. 증한지 감한지는 어떻게 될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에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증한지 감한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식입니다. 상속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개시되는 날. 상속이 개시된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고요. 증여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에서요,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 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언제냐?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날, 이렇게 됩니다. 증여시는 상속은 상속을 개시하는 날, 증여는 증여를 받는 날.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입니다.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시 취득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출처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거기 나왔죠. 출처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계속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